예, 안녕하셨어요. 새정치연합 민병두입니다. 오늘 국가정무위 법안심사 소위 개의를 앞두고 금융소비자 단체 또 금융정의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금융행정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은 우리 국회 정무위의 김기준 의원님,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을 맡고 계시는 김성진 변호사님,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님, 전국금융서비스노조 김희형 전 위원장님, 자주 보면서도 예, 또 금융소비자연맹의 조한행 대표님, 키코 공대위의 정정식 사무처장님이십니다. 우선 우리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문을 우리 김기준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차라리 그냥 간단히 얘기만 하고 먼저 예, 금융소비자 단체들이 이번에 만들려고 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금융위를 위한 조직이 아닌 금융소비자를 위한 조직이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는 금융소비자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와 금융위와 모피아를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감원을 위한 것도 아니 된다는 생각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추진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정책 실패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실패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카드 대란으로 인해서 500만 명이 넘는 신용불량자가 발생했고, 키코 사건으로 인해 수출 중견기업으로 파산으로 내몰렸고, 약탈적 대출과 과잉 대출로 인해 가지고 금융채무자들이 넘쳐났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가 있었고, 지금도 보험 분야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보험 피해 사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아니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금융위원회의 금감원 조직을 쪼개는 금소원의 별도 신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소위 1+2 모델이나 하나의 금융위원회가 존재하고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두 개의 집행조직, 즉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 보호원이 있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이라는 두 개의 떡을 손에 쥐고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금융위원회를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별도 신설하느니 차라리 하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금융위원회의 지배를 받는 금소원을 통해서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작동되기를 바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고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 신설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금소원을 별도로 만들고자 한다면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소위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금소원은 집행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금소원을 총괄하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로서 금소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종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2+2 모델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야만 금융위를 모피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 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금소위 신설은 금융위원회 설치법의 개정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금소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조직법 개정 없이 금융위원회 설치법만으로도 개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을 금융위원회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개정하고 내용을 채우면 됩니다.
야당과 금융위가 서로 조금씩 양보한다면은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관련 법을 통과시킬 수가 있습니다. 야당은 그동안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전면적인 분리를 주장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반면 금감원 조직을 쪼개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금융위는 정작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전혀 내놓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타협의 지점을 찾아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침 금융위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및 금융감독의 독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금소위 신설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습니다. 금융위가 진정으로 소비자 보호를 생각한다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약간은 포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4월 14일 금융소비자연맹 키코 공대위, 금융정의연대, 에듀머니, 경실련, 참여연대, 전국 사무금융노조, 국회의원 금기준, 국회의원 민병도, 국회의원 이종걸, 국회의원 이하경, 대독,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했습니다. 예. 우리 공동 발표문에서 요약하고 있듯이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감독원을 쪼개서 금융소비자 보호원만 설립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위원회, 합의제 행정기구이고 또 법령의 재개정권을 갖는 명실상부한 독립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장입니다. 우리 회견문 낭독하는 중에 이 법안을 시민단체와 함께 대표 발의하시고 19대 국회 후반기 원내대표 경선에 나가고 계신 이종걸 의원님, 그리고 특정 후보를 예, 그리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우리 안진걸 처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맡고 있는 김성진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독립적이고 재기능을 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입장입니다.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위로부터 독립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금융위가 금융감독원과 함께 해왔던 기존 체제로는 카드 대란이나 저축은행, 그리고 키코 사태, 동양증권 사태, 그리고 최근에 신용정보 유출을 막지 못했습니다.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후 구제에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리고 금융감독에 있어서도 건전성 감독, 금융기관이 안 망하게 하는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다릅니다. 배치된 성격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두 가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분리돼야 되는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금융위로부터 독립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설립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당연히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규칙 재개정권과 인사권, 예산권들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소비자보호를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사전적 예방책으로 금융상품 등급 분류제도를 도입하고 사후적 피해 구제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금융소비자 집단소송 제도까지 도입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일부 언론에서 임을 위한 행정곡이 뭐길래 국회 정무위에서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 안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국회 정무위에서는 사실 법안 심사 소위와 별도로 그동안 3월달 그 비회기 기간 또 4월달 계속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이 기자회견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처럼 금융소비자 기구의 독립에 관한 여러 가지 조율이 진행되고 왔고, 또 금융실명제에 대해서도 20년 만에 대체 보완 입법을 하는 것이 상당히 진전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신용정보이용보호법에 관해서 90% 이상 진전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진짜 민생을 가로막는 것은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 지정곡으로 지정되어야 한다라고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지금 이 문제에 관해서 오늘 오전까지도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정부 여당이 진정 합의한 대로 민생을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이라도 상당히 많은 민생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신 분 중에 한 분인 김기준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이 소비자 보호기구 설치, 또 한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는 오래 전부터 논의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논의가 겉돌게 된 것은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두 가지를 고집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조직법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지. 이 야당 쪽에서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해야 되는데, 분리하자고 하는데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 없다. 또 하나 이제 금소원은 반드시 설치한다 하는 것이 정부 여당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논란이 겉돌았는데 어찌됐든 지금 금융소비자 보호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이 지금 상황에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그런 것에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문제는 차후의 과제로 미루고 일단 금융소비자 보호기구를 완전히 금융위원회로부터 독립된 그런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에서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전국 사무금융서비스 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입니다. 저희는 앞에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무금융 노동자로서 우리 현장 전문가로서 직업적 양심을 걸고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 관련해서 한 두어 가지를 촉구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감독기구는 기구는 모피아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모피아는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정책적 고려라는 미명하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이 마치 자신들의 소유물인 양 지배해왔지만 단 한 번도 금융감독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진정으로 책임을 인정한 적도 그리고 스스로 권한을 내려놓는 자기개혁을 주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는 모피아의 금융감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 권한을 집행하는 새로운 금융감독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와 우리 금융노동자가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금융소비자와 금융노동자는 그동안 잘못된 금융감독 체계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고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바람직한 개편 방향을 발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금융감독 체계는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번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서는 과거와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가 직접 나서서 모피아에 사정 검열되지 않은 금융소비자와 그리고 우리 금융노동자 그리고 시민사회, 학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를 기울여서 반영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국회에서의 논의가 모피아의 조직 이기주의나 정치적 거래에 휩쓸리지 않고 정치적 거래에 휩쓸려서 졸속으로 처리되지 않고 제2, 제3의 외환위기, 동향살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금융감독 체계를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금융정의연대 김득입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제발 금융소비자 보호만큼은 좀 독립기구로 출범시켜 줄 것을 호소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름이 아닙니다. LIGCP 사기 사건 그리고 동양증권 사기 판매 사건 아직도 금융감독국과 금융위원회는 아무런 문제 해결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야때만 해결이 되고 있는 이 판인데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빠였어서 다시 더 큰 사람한테 주는 게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원을 관할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이제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길 수가 없어서 독립된 기구를 출범시킬 수 있도록 이거 하나만이라도 먼저 원포인트로 출범할 것을 호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